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정리지하고 문제풀이 해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정리지 꺼내고요. 같이 문제에 대한 답을 넣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단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세장과 입체파라고 하는 본문 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 내용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인상주의에서 후기 인상주의였던 세잔에서 그 다음 입체파로 넘어가는 미술사의 흐름에 따라서 글이 전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술사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인상주의자들의 관점 및 태도, 작품 경향.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상주의자들의 그림, 가장 유명한 그림 뭐라고 했죠? 클로드 모네의 바로 인상해도지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어떤 겁니까? 이 그림은요. 바로 대상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 느낀 감각, 순간순간의 느낌, 이제 그런 거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원근법이나 명암법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 그건 이전 시대의 그림이라고 했었죠. 자, 이전 시대 그림과 다르게 바로 그런 규칙에 구애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그림에서 보여줬던 원근법이라든가 그리고 명암법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이제 거부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특히나 빛이 변함에 따라서 그 빛을 받는 자연 속의 대상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뭐라고요? 색깔의 변화를 담고자 했다. 그래서 윤곽선이나 형태, 입체감 이런 것보다는 색깔의 변화, 순간순간의 색채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각적인 인상, 색깔의 변화, 순간순간의 그런 색깔의 변화를 바로 담고자 했던 게 인상주의자. 그래서 이제 색으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었죠. 인상주의 대표는 방금 봤던 그림, 인상해돋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그 그림을 그린 바로 모네가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이라는 한탄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다라는 점에서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인상주의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 시각적인 그에 따른 시각적인 인상, 색채의 변화는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담고 싶은데 담기는 너무나 어렵다, 잡을 수 없는 것이오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 모네는 인상주의구나. 자, 그 다음에 인상주의에서 넘어가서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는 세잔을 보도록 합시다. 자, 세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은 원통이라든가 원뿔이라든가 구로 돌아간다, 환원된다 라고 표현했죠. 어떤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 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제 세잔이었습니다. 자, 관점과 태도를 볼까요?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 세계, 이거는 눈으로 색깔의 변화, 순간순간의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인상주의자들의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에 어떤 걸 더하고자 했다. 바로 정신적인 구성, 지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플러스하고자 했다. 그래서 대상 표면의 색깔이 변한다 하더라도 어떤 입체적인 본질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뭐 원통, 원뿔, 구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서 감각적인 경험과 지적인 원리가 결합된 미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각적 경험, 뭐야? 인상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순간순간의 느낌, 감각, 이거와 바로 지적인 원리, 바로 뭐예요? 바로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뭐 시점 이런 거를 담고자 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거, 결합한 것이 바로 세잔 후기 인상주의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들로 물체들을 나타내고 있다.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영구적인 모습이 되겠죠. 원통, 원뿔, 구. 또 그림이란 선면색으로 구성된 조형 세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색을 면으로 칠하고, 그리고 색깔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조형 세계 라고 표현한 어떤 지적인 생각, 이런 바로 지적이고 합리주의적 세계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표현을 했다. 자, 의의를 볼까요?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한 형태감을 되살려 놓고 있으며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 사과라는 형태가 뚜렷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리고 그림에서도 형식적인 구조, 이런 원통, 원뿔, 구라고 하는 형식적인 구조에도 주목하고 있다. 어떤 시점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그래서 인상주의에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이전 시대는 이제 사진이 없었던 시대였었잖아요. 방금 앞전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이삭죽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사진이 없었던 시대니까 바로 그 당시에는 그림 같은 게 바로 물체를 그대로 베껴서 있는 그대로 정말 똑같이 복사본처럼 나타내는 걸 완벽한 그림이다, 멋진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바로 인상주의부터는 이제 사진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떠라고 했어요? 바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고 했죠. 그림이 더 이상 이제 복사본이 아니라 뭔가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 속에 표현해서 담아야겠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의 시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심을 지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형식 구성으로 돌려놓았다. 즉 눈에만 의존하던 인상주의의 감각적인 미술과는 다르게 사유, 어떤 생각, 그렇죠? 지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체를 이해하고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지적인 세계, 지적인 원리, 합리적인 세계가 좀 더 극대화된 게 바로 누구? 입체파와 같은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미술 경향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게 세잔 미술의 의의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입체파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 입체파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인 경험과 지적인 원리 중에 특히나 지적인 원리를 보다 더 강조했다. 물체의 형식적인 구조에 관심을 집중해서 세잔의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더욱 더 심화시켰다. 그래서 세잔의 이런 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좀 더 강화시켰다. 그래서 그림의 대상이 물체를 전후 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석하고 해체해서 이제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앞전에 너무나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화면 위에 재구성하는 방식. 자, 대상 물체에 대한 조형적인 탐구. 이거는 물체를 엄청나게 많이 탐구해보고 이렇게도 보고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나눠진다. 각도에서 다각도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그런 조형적인 탐구.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이다. 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찰하는 대상을 어떻게 전후, 좌우 등 모든 시점에서 본 색채들을 종합해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360도 각도의 시점에서 인간이 바라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체파는 시점 몇 개 넣었어요? 바로 다시점을 넣은 것이 특징이 되는 거죠. 여러 방면에서 시점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전후, 좌우 다 집어넣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연 이런 미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뭐 예를 들어 사과를 그렸다 하면 사과를 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과를 어떻게 화면 속에서 구성해 놨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대 미술을 여러분들이 감상할 때는 무엇을 그렸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미술을 그 무엇을 어떤 식으로 화면을 구성했지?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어떻게 표현했구나. 이것에 중점을 두고 이제 현대 미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 볼까요?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자, 인상주의자들은 명암법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을 철저하게 따랐다. 명암법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어요? 인상주의자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그림, 밀라의 이삭주는 여인들 같은 그림이 바로 원근법과 명암법을 정확하게 지킨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인상주의자들은 이것을 반대했다라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따랐다는 아닌 게 되겠죠. 자, 세자는 대상의 형태보다 색채의 효과를 중시했다. 그렇습니까? 색채의 효과를 중시한 건 어디죠? 바로 이거는 인상주의자들의 얘기죠. 세자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게 되겠죠. 자, 모네 인상주의잖아요. 자, 대상의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잉? 자,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어떤 구조가 있다. 본질적인 구조가 있다. 원통, 원뿔, 구가 있다. 이거 누구의 생각이에요? 세잔의 생각이죠. 세잔은 언제요? 후기 인상주의죠. 그러니까 모네는 인상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겁니까? 아니네요. 자, 세자는 대상 물체 중심의 조형세계의 의문을 가졌고 오잉? 그것을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인 조형세계로 변화시켰고 오잉? 이게 다르죠? 뭐라고 했어요?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인 조형세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 앞전에 세잔 이전 시대에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 그림이었던 바로 이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거의 의문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 시점 중심,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시점으로 바라본 거였죠. 이것의 의문을 가지고 세자는 어떤 것을 표현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물체 중심의 조형세계를 표현하고자 했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 되는 어떤 물체,
이런 물체 중심으로 시점을 바라봤다. 그래서 두 개의 시점을 하나의 그림 속에 담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겠어요?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인 조형 세계로 바로 이것을 의문을 가졌고 요것을 의문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대상 물체 중심의 조형 세계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세 잔의 그림은 바로 뭐와 뭐가 상호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견고하고 꽉 차 보이는 겁니까? 바로 그림으로만 명암을 표현했던 바로 소묘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색깔을 입혔죠. 색채가 상호 보완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만 이렇게 그 연필로만 이렇게 명암을 나타내던 여기에다가 이제 색깔을 입혔다고 했잖아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의 색깔을 이렇게 입혔기 때문에 대상이 좀 더 견고하고 꽉 차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 자, 세 잔의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서는 세 개의 뭡니까?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개의 명암이나 색조 간의 조화미 대조를 통해서 사과와 오렌지의 양감을 표현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 개의 명암이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조화, 대조를 통해서 사과와 오렌지 양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양감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특히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밝은 색을 표현하게 되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주더라. 이제 그런 거 있었죠. 그 뭐 어디에서 많이 나왔었나요? 황갈색 계통의 색깔을 하게 되면 그리고 차가운 느낌의 청록색 계통 같은 경우에 움츠러드는 효과가 보이니까 이제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사과와 오렌지의 양감을 표현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128페이지 맨 위쪽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128페이지 128 여기서 보여줄까? 짠! 여기 있죠? 이 부분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과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서는 색의 명암이나 색조 간의 조화 및 대조를 통해 사과 오렌지의 양감을 표현했다. 그래서 따뜻한 느낌의 황갈색 계통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청록색 계통은 뒤로 드러나 보인다. 색깔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얼럭벌럭한 여러분 느낌을 표현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야수파나 표현주의가 인간의 뭐의 표현을 보였습니까? 선생님이 보여줬었죠? 그거 우리 되게 유명한 그림 뭉크의 절규 하고 있는 거. 자, 그거는 바로 뭐야? 야수파는 이제 붓터치가 아주 강렬했던 거. 그리고 표현주의는 바로 뭉크의 절규 이랬던 거. 자, 이런 것들의 두 유파는 바로 입체파와 같이 나왔던 사조인데요. 얘네들은 어디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었죠. 관심을 보인 것과 달리 입체파는요, 이와 다르게, 그러니까 이쪽은 내면적이었고 입체파는 좀 더 지적인 거였죠. 합리적인 생각. 그래서 대상 물체에 대한 조형적인 탐구를 통한 화면 구성에 관심을 보였다. 조금 더 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더욱더 관심을 가진 거. 바로 그게 입체파의 특징이구나. 세잔의 영향을 받았구나. 입체파의 방식은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을 실제로 어떻게 본다고요? 사과를요 본다라고 치면요 한쪽 면에서만 보지 않잖아요. 360도 각도에서 우리는 실제로 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림에 담아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몇 개? 여러 개의 시점인 다시점으로 물체를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하려 한 것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세 장과 입체파에 관련된 내용을 각각 고르시오. 세 장 같은 경우는 후기 인상주의. 자, 앉아있는 사람은 이제 그림 속 인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석 해체돼 있어. 일단 앉아있는 사람 우리가 그림 아시죠? 이제 그 그림만 기억력을 잘 떠올려 보시면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입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피카소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도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석과 쪼개져 있고 해체돼 있다. 그리고 마치 기하학적인 형태들로 사람 모형을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모형처럼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바로 입체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극대화된 그래서 더욱더 무슨 형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 큰 소나무가 있는 생트 빅투아르 산. 자, 이것은 누가 그렸다고요? 바로 우리 세잔이 그렸었죠. 그래서 우리 세잔의 그림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일단 뒤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보시면 화면 중앙에 있는 산의 모습을 원뿔 형태. 그렇군. 세잔은 모든 자연 속의 모든 대상은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해 갈 수 있다. 기본적인 어떤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바탕으로 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세계 조화, 형태의 명확성을 동시에 표현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설명입니까? 바로 세잔의 설명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세잔미술관이 지닌 가치를 비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세잔미술관을 비유적으로 이것은 마치 뭐뭐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건 아니죠. 세잔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여기까지 맞네요.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하고 있다.
그것들을 소개하고 이 작품은 이렇다, 이 작품은 이렇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같은 유파에 속하는 작품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작물이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읽은 글에서는 세자한 작품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 비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윗글에 대한 이잖아요. 그 윗글에 나타난 것만 봤을 때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작물만 나와 있고 다른 작품은 딱히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는 맞지 않는 게 되겠죠. 하나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렇지? 자, 세잔의 예술관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 세잔 예술의 문제점이 있다. 뭐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고,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다각도로 이런 식으로도 바라보고 이 문제점을 이렇게도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세잔 미술의 특징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글이죠. 세잔의 예술관이 변화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다. 세잔의 예술 세계가 변했다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냥 세잔은 이런 예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쭉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있는 글이겠죠. 자, 그러면 특정 작품에 세잔의 예술관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서술하고 있다. 그치? 특정 작품.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작품 하나밖에 없네.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작물. 그렇지? 특정 작품. 이 작품 속에 세잔의 예술관이 어떻게 반영됐을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네요. 라고 쭉 설명하고 있죠. 뭐가? 윗글이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5번이요. 자,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읍과 니은이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할 질문을, 그래서 여기 지문을 보니까 니은은 있는데 기읍이 없더라고요. 근데 원래 기읍이 앞에 부분이 있는데 앞에 부분이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오잉? 하고 원래 이제 이 시험지를 다시 찾아보니까 또 거기도 잘려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은 뭐가 돼 있냐면 여기 앞에 기읍하고 뭐 근데 우리가 몰라도 어차피 교과서를 다 봤으니까 인상주의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기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상주의자 여기에 기역이라고 체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어차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인상주의자와, 그렇죠? 인상주의자와 세잔이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할 질문. 그러면 인상주의자와 후기 인상주의에 속했던 세잔이 공통적으로 안 좋게 생각했던 거, 그 사람 싫어했던 거, 바로 그게 뭐였어요? 우리 기억하시나요? 인상주의자들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기하학적인 원근법과 명암법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을 싫어했었죠. 그러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하면 이게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보시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인상주의자들에서 여기에 기획돼 있고 이 지문이 어디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보시면 인상주의자들은 뭐 싫어했다고? 바로 이 앞전 시대에서 말했던 기하학적인 원근법이나 명암법 같은 전통적인 규칙에 구애되지 않으려고 했었죠. 이런 거를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니은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세잔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거를 또 싫어했어요. 세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세잔은 원근법적인 그림에서처럼 이전 시대 그림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여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둘 다 뭐 싫어했다는 거야? 원근법 싫어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라고 했다면 인상주의자들도 no, 세잔도 no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입체감보다 색채가 중요한가? 색채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세잔은 no 했겠지만 바로 누구는 yes 했겠어요. 바로 이제 기억에 속하는 인상주의자들은 yes 했겠지. 자, 감각적인 경험과 지적인 원리가 결합되어야 하는가? 했을 때 인상주의자들은 no 했겠지만 바로 우리 세잔은 yes 했겠죠. 대상을 눈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가? 한계가 있다라고 본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잔의 생각이 되는 거였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잔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눈으로만 파악하는 거, 그거 뭡니까? 바로 요거죠. 그 세자는 바로 르네상스 이래 바로 이제 우리 이삭 줍는 여인들에서 봤던 그 바로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인 조형 세계, 원근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자, 그거 눈으로만 파악하는 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 누굽니까? 바로 이제 세잔이 되겠죠. 세잔이 yes, 한계가 있어요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상을 경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대상을 경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 누굽니까? 바로 원뿔, 원통, 구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염두에 두고 그리면서 어떤 영구적인 형태가 있다. 이거 누굽니까? 바로 이것은 세잔의 생각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 애들 헷갈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건 세잔의 생각. 그렇지? 색채가 중요한 건 인상주의자들의 생각. 그리고 감각적 경험과 지적인 원리 결합되다 세잔의 생각.
대사를 눈으로만 파악하는 거 한계가 있다. 세잔의 생각. 이것은 누구? 바로 인상주의자들도 이렇게 오케이. 세잔도 오케이 생각했던 거. 바로 둘 다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8번. 자, 보기는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 대한 감상평의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해서 윗글을 사용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A와 B에 대한 근거를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이 작품은 A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줍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어디에 나오는가? 내가 다 쳐놔놨죠.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화면을 꽉 찬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밑에 바로 봐봐.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나와있죠. 이게 답이 되겠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잔이 사과나 오렌지, 꽃병, 식탁보들의 물체를 원통이나 원뿔, 구 같은 어떤 기하학적인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 그리고 그걸 염두에 두고 그리면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에 공간들이 다 이렇게 꽉 차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잘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 속의 물체들을 원통, 원뿔, 구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염두에 두고 그리면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B를 볼까요? 인상주의 그림들에 비해 무겁고 단단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걸 찾아보면 되지. 여기 나와있죠. 그의 그림 내가 찾았죠. 자,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은 인상주의 그림들에 비해 무겁고 단단해 보인다. 왜냐하면 볼까? 뭐뭐 하기 때문이다. 나와있죠. 밑에 이유가 때문이다 하고 나와있으니까 뒤에 걸 써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잘게 쪼갠 색점이 아니라 인상주의자들은 색으로 점을 찍었다고 했죠. 하지만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는 세자는 바로 색깔을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칠했다고 점 찍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넓게 바른 색면들로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좀 더 무겁고 단단해 보인다. 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답을 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잘게 쪼갠 색점들이 아닌 넓게 바른 색면들로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색으로 점을 찍었고 바로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는 세자는 색으로 면으로 색을 칠했고 이렇게 해서 입체적인 형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되네요. 자, 그럼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내용 이해 문제입니다. 자, 인상주의는 감각적인 경험을 작품에 반영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세자는 인상주의의 감각적인 경험을 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지만 인상주의의 감각적인 경험을 했으니까 인상주의가 감각적인 경험을 작품에 반영했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자, 세자는 자신의 그림에 물체의 견고함을 담아내고자 했다. 여기 나와 있죠. 세자는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한 형태감을 되살려 놓고 있으며 인상주의자들은 좀 견고한 형태감이 부족한데 나는 이것을 해야지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자는 자신의 그림에 견고한 형태감을 살리고자 했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추론할 수가 있겠죠. 유추가 아니라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있는 문장이 그대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올 수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변형해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입체판은 세잔과 달리 물체의 형식적인 구조에 관심을 가졌다. 자, 세잔은 뭘 관심을 가졌다고요? 세잔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형식적인 구조 관심 가졌었죠. 감각적인 경험과 지적인 원리를 조화시키려고 두 개를 합쳤었죠. 근데 이것을 더욱더 확대시킨 게 누구라고? 바로 세잔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입체판은 지적인 원리를 보다 더 강조했다. 물체의 형식적인 구조에 관심을 집중했다. 세잔이 생각했던 바로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한층 더 심화했다. 그러니까 세잔과 달리가 아니죠. 세잔도 물체의 형식적인 구조 관심을 가졌구나. 왜냐면 세잔의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더 심화시킨 거니까 세잔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세잔과 달리 이 부분이 틀린 게 되겠죠. 세잔과 입체판은 작품을 창작할 때 지적인 원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죠? 세잔은 인상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감각적인 경험 플러스 지적인 원리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지적인 원리를 더욱더 극대화한 게 바로 입체파 둘 다 지적인 원리 필요하다라고 보았네요. 자, 세잔은 그림에서 감각적인 사실 묘사와 그리고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려고 했다. 감각적인 사실 묘사 이거 누구예요? 바로 인상주의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된 바로 감각적인 어떤 사실 묘사 그런 것들 순간순간 느낌 인상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거에다가 플러스 지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 원리를 플러스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결합하고자 했다라는 게 맞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윗글에 대한 이해 바로 사실적 읽기에 관련된 지문이었지만
우리가 문장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해 갈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도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을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역의 화가 기타를 치는 여인 띵가띵가 이거 누굽니까? 이거 누구의 그림이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 문제면 다 외워버려야 돼요. 그냥 그림 몇 개 안 나오니까 누구의 그림입니까? 바로 피카소의 그림이죠. 피카소는 누굽니까? 바로 입체파에 속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피카소 바로 입체파 화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림을 그리며 떠올렸을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입체파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기타 치는 여기인의 내면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봐야 되겠군. 자 내면 세계에 집중했던 거 이거 어느 유파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야수파나 당시의 표현주의가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 그러니까 이것은 야수나 표현주의에 관련한 설명이네. 앞부분은 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도 누구야? 인상주의였죠. 두 개를 막 섞어놓은 거예요. 아닌 게 되겠죠. 그냥 우리가 입체파만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자,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 이건 입체파네. 이거보다 감각적인 면을 더 강조했고 이것은 누구예요? 바로 인상주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게 되겠죠. 자, 원근법의 방식에 따라 관찰 시점에서 본 형태와 바로 색채들을 종합해야겠군. 자, 순간순간의 느낌. 원근법의 방식을 썼던 건 언제였어요? 바로 인상주의 이전 시대였죠. 원근법의 방식은 인상주의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입체파하고는 아니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본 형태와 색채, 그러니까 또 형태나 색채 같은 거를 또 중요시하겠던 거 하는 것은 또 인상주의의 경우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종합적으로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치는 여인들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봐야겠군. 자,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거.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죠? 이것은 바로 피카소의 생각, 입체파의 생각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 대상관은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후좌우 등의 모든 시점, 다 시점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라고? 전후좌우로 끊임없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양한 시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보시면 입체파 화가들은 대상의 물체가 되는 것을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의 생각이에요? 입체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죠. 의미가 없는 형태들을 섞어서 전체적으로 기타를 치는 여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해야겠군. 의미가 없는 형태들을 섞어보자 라는 내용 전혀 나와 있지 않았죠. 아시겠죠? 이거는 뭐였어? 무슨 형태였어? 바로 이거는 기타 치는 여인들을 전후 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석해서 해체한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형태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원래 그 물체, 바로 기타 치는 여인을 360도 각도에서 바라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형태들을 막 섞은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문제 다 풀었네요.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여기 중요한 거 뭐겠어요? 인상주의가 뭔지, 후기 인상주의가 뭔지, 세잔이 어떤 건지, 그리고 각각의 작품들 있었죠. 예술 작품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림을 잘 알아야겠지. 그리고 그 그림을 보여주면 어떤 유파인지 알아야겠지. 알겠죠? 그 입체파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 단어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뒤에 이제 평균 지문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